안녕하세요. 영어 동리셔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데니입니다. 영어 동리셔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조동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어를 익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비슷한 것들끼리 묶고 또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한데 묶어놓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서로의 다름이 인지되고 차이가 인지되어 비슷하지만 결국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고 사용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익히고 학습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 조동사를 한데 묶어놓고 비교해보는 과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이 조동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각각 떼어놓고 살펴볼 때는 그 뉘앙스가 이해가 가는 것도 같지만 막상 서로 미묘하게 다른 이 조동사들의 뉘앙스를 우리가 구분하여 사용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헷갈리고 미묘하게 내가 원하는 뉘앙스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조동사들의 뉘앙스를 비교하여 정리함으로써 각각의 조동사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영어 실력이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를 비교하고 정리하여 잘 사용하려면 우선은 조동사의 갈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3가지에서 5가지 갈래로 우리가 조동사의 뉘앙스를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메인 뉘앙스를 다루고 있는 3가지 갈래의 조동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3가지 갈래의 조동사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면 여행과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영어로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것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5가지 갈래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해놓고 그 5가지 갈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면 아쉬우니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는 조동사를 의지, 허락, 능력과 가능, 추측, 그리고 의무의 갈래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의지를 표현하는 조동사는 will, 허락을 표현하는 조동사는 can과 may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I will do i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may I, can I 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허가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동사의 메인 뉘앙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 그리고 추측, 의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능력과 가능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조동사는 can입니다. 예를 들어 she can smoke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 담배를 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녀가 담배를 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있어서 담배를 살 수 있거나 혹은 이미 담배를 많이 피워봐서 담배를 펴도 컬럭컬럭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상황이 담배를 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즉 가능함을 표현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 담배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그녀가 흡연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담배를 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she can smoke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능력의 뉘앙스로 표현을 했던지 가능의 뉘앙스로 표현을 했던지 어쨌든 she can smoke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가 실제로 담배를 핀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어 담배를 필 수 있거나 혹은 주변 여건 재반 사항이 지금 담배를 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이 여성이 담배를 핀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니까 담배를 필 수 있어. 아이유는 담배를 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유가 흡연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조동사 can 없이 제가 그냥 she smokes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 여자 흡연자야, 저 여자 담배 펴라는 표현이 되고 실제로도 담배를 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무언가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can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마치 한다라는 뉘앙스로 간주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과 그 무언가를 실제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she can be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녀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녀가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녀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직장 동료가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나타시 어딨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해주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방금 담배 들고 옥상 갔으니까 지금 옥상에서 담배 피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담배도 들고 갔고 지금 옥상에 있으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녀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야 라고 제가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과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could smoke yesterda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he
could smoke yesterday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어제 담배를 필 수 있었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도 담배를 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ng를 활용하여 she could be smoking at no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정오에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 있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도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과거에 할 수 있었다고 해서 그 무언가를 꼭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도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샤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could have pp를 사용하셔서 she could have smoked yesterday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그녀가 어제 담배를 필 수 있었어 라고 동일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만 she could smoke yesterday랑 똑같이 하지만 이번에는 어저께 담배를 필 수 있었지만 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게 되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ing를 활용해서 she could have been smoking at no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오에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중일 수 있었지만 그 여자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인 건 아니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 있었는데 그냥 마음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할 수 있어서 실제로 한 것과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안 한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을 영어라는 언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추측의 뉘앙스를 가진 조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이 추측의 뉘앙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근거 없이 자신감 있게 하는 추측이요. 두 번째는 심증을 가지고 하는 추측, 한 50%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세 번째는 물증을 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거 없이 자신감 하나 믿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은 보통은 will로 표현하고 심증을 가지고 5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추측은 can과 may로 표현을 하며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으로 하는 추측은 must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he will smoke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저 여자 담배 피네 담배 펴 정도가 되겠는데 이 she will smoke이라고 이야기할 때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을 본 것도 없고 그 여자가 담배 핀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딱 관상을 보고 저건 담배 피는 얼굴이야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한 다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 하는 확언에 가까운 추측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she may smoke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이 정도 번역이 좋습니다. 그녀가 담배를 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게 되냐면 제 마음속에 심증이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을 때입니다. 점심을 먹으면 항상 이 여성분께서 30분 정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는 아마 담배를 피나 보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본 건 없으니까 한 50% 정도의 확신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ing를 활용하여 she may be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50%의 확신을 가지고 심증을 가지고 하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she might smoke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may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떨어진 버전의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ed form might 썼다고 해서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d form은 당연히 과거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감이 떨어진 뉘앙스 혹은 조심스러움의 뉘앙스도 표현하는 게 ed form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ed form might은 과거의 뉘앙스가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고 조심스러움을 표현하는 뉘앙스의 ed for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ed form을 사용해서 she might smoke이라고 표현을 해주신다면 한 거의 25%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적으니까 자신감도 줄어들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겠죠? 아마 담배를 필지도 모를 것 같기는 한데 잘은 모르겠다. 요 정도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he might be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지도 모를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는 않고 나도 잘 몰라. she may be smoking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떨어진 버전의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심증을 가지고 추측을 할 때는 might have pp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ed 폼으로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ed 폼 might을 현재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 없는 추측, 굉장히 자신감 없는 심증으로 하는 추측을 할 때 이미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실 때는 과거에 대한 자신 없는 심증으로 하는 추측을 표현해 주실 때는 might have pp를 사용하셔서 she might have smoked yesterday. 그녀가 어제 담배를 폈을지도 모른다. She might have been smoking at noon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아까 정오에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었을지도 몰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증으로 하는 추측을 표현할 때 may라는 조동사 말고 can이라는 조동사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can이라는 조동사를 능력과 가능의 뉘앙스로 많이 사용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can이라는 조동사를 마음으로 하는, 심증으로 하는 추측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뉘앙스는 may로 표현하는 추측과 99.9%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고 may로 표현하는 추측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뭐일지도 몰라 라고 번역해 주시면 매끄럽고 can을 사용한 추측은 뭐뭐일 수도 있어 라고 번역해 주시면 아주 매끄럽습니다. 따라서 she can smoke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담배를 필 수도 있어. she can be smoking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녀가 담배를 피는 중일 수도 있어 라는 50% 정도의 확률을 가진 심증을 가지고 하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ed 폼을 사용하여 she could smoke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아마 흡연자일 수도 있긴 있지, 한 25%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혹은 심지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긴 있겠다 정도의 뉘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she could be smoking now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심지어는 어떤 느낌까지 있는 거냐 하면 아마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라는 뉘앙스까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might을 사용하여 우리가 추측의 뉘앙스를 표현하면 과거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의 뉘앙스, 자신감이 떨어지는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처럼 could를 사용하여 우리가 추측의 뉘앙스를 표현할 때도 과거의 뉘앙스가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는 뉘앙스, 조심스러운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그 물증을 베이스로 하여 100%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추측입니다. 구체적인 물증에서부터 비롯된 100%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추측은 must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must smoke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담배를 핀다, 그녀는 분명히 담배를 핀다 정도의 번역이 좋은 번역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she must smoke 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그녀의 몸에서는 항상 담배 냄새가 나고 그녀의 몸에는 담배빵이 있고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항상 담배와 라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이라고, 그것을 보고 제가 하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g를 활용하여 she must smoke now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인 게 틀림없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녀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가 솔솔솔솔솔 흘러나올 때, 새어 나올 때 그 흘러나오는 담배 연기를 보고 아 지금 그녀가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인 게 틀림없어 라고 확신 있는 물증을 가지고 하는 추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물증이 있는 확실한 추측은 must가 ed 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must have pp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must have smoked yesterday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어제 담배를 폈던 게 틀림없다, 그녀가 어제 담배를 폈던 게 분명하다 정도의 표현이 될 것이고, must have는 ing를 활용하여 she must have been smoking at noon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정오에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의 뉘앙스를 가진 조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무는 크게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인 의무로 구분할 수 있고, 더 원초적으로 설명드려 보자면 강제성이 없는 의무와 강제성이 있는 의무로 구분할 수 있고, 더 본질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하던 말던 상관없는 의무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의무로 구분된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덕적인 의무, 하던 말던 상관없는 의무, 강제성이 없는 의무는 should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should smoke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녀는 담배를 펴야 한다이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담배를 피든 안 피든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배를 피면 친구들이랑 말이 조금 더 잘 통할 것 같은데 뭐 담배를 안 핀다라고 해서 뭐 굳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she should be smoking now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문은 상황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여자가 나 담배 피러 간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0초 있다가 동료가 따라 올라간 겁니다. 아, 나도 담배 같이 펴야지 하고 따라 올라갔는데 이 여자가 지금 옥상에 없는 겁니다. 30초 뒤에 따라왔으니까 지금 분명히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옥상에서 담배를 피지 않고 있고 옥상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상하다. 지금 여기서 담배 피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데 이 여자 어디 갔지? 정황상 지금 피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지금 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should로 표현을 할 때는 실제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should be ing로 표현을 할 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네 라는 뉘앙스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루팡을 하고 있는 동료에게 가서 넌지시 일 좀 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should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은 안 하고 부장님 몰래 코인 차트만 바라보고 있는 동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어야 할 건데 아유 일은 안 하고 차트만 보고 있네 이런 뉘앙스 말이죠.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You should be working hard now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무 시간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어야 하지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동료에게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어야 할 건데 나만 일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돌려까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should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의무의 뉘앙스들은 해야 하지만 하기 싫어서 민기적대고 있거나 혹은 해야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중인 상황에서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정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도 should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should가 ed 폼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should have pp를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She should have smoke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펴야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지 않았던 것이고 She should have been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녀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어야 했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 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적인 의무, 강제성이 있는 의무,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의무는 mus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와 폐암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가 있습니다. 이 실험자가 이 실험에 참가하면서 100만 원을 이미 보수로 받았고 담배를 10보루를 오늘 피지 않으면 그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상황, 강제성이 있는 상황은 must로 표현을 해주셔서 she must smoke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녀는 반드시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e must be smoking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should be smoking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녀는 담배를 피는 중이어야 한다지만 실제로는 안 피고 있는 중인 것이고 she must be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어야 하고 그래서 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만 했었던 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의무 때문에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have to의 ed 폼인 had to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must라는 조동사가 일단 ed 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ed 폼으로 must have pp는 이미 추측의 뉘앙스로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반드시 해야만 했었던 의무, 그래서 했던 의무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must의 유사 표현인 have to의 ed 폼 had to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had to smoke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펴야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도 담배를 폈던 것이고 she had to be smoking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녀는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어야 했었다라는 표현이 되고 실제로도 담배를 피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조동사에 대하여 정리드려봤습니다. 조동사는 태생 자체가 애매한 상황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뉘앙스를 익히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컨텐츠였지만 각각의 조동사들의 뉘앙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깊은 원리를 다룬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상단에 혹은 영상 마지막에 조동사 재생 목록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동사를 잘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게 되시고 우리의 영어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표현이 더 정확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내용인데 항상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내용 혹은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과 친절 가득한 답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